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번엔 치고차시 수업이고요.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명체 구성물질과 관련돼서 우리 물이라든가 무기염류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핵산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주로 얘 두 개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지난번에 다뤘던 14차시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두 번째,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이 단위체, 새로 나온 표현이죠. 단위체의 조합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DNA 모형을 관찰해 핵산의 구조적 특징과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인데요. 단위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단위체. 이 단위체 어떻게 설명하면 쉽냐라고 하면 레고 블록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레고, 바닥에다 깔아놓으면 반드시 밟게 되는 그거 있잖아요. 자, 이 레고를 이용해서 우리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요, 성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운행이 가능한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다양한 물질들을 레고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양한 물질들을 분해해 보면 레고라는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고 조각은 예를 들어 길다란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4개짜리, 6개짜리 이런 3가지 종류의 블록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조립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복잡한 것들이 단백질입니다. 얘가 단백질에 해당하는 물질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단백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수만 종 필요합니다. 수만 종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 단백질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그 많은 수만 종에 해당하는 단백질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블록, 기본적인 블록을 우리 단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체를 조립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요. 단백질의 단위체를 우리는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미노산. 생명체에 약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 아미노산 중에 우리 몸에서 필수 아미노산은 무려 20종입니다. 생명체에 약 20종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우리한테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20종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다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물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은 우리 다 있어야 되고요. 이 아미노산 20종류를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면 그 다양한 물질들을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을 쭉 연결해서 그러면 이런 긴 사슬 모양이 되겠죠? 이런 형태를 띠게 되면 우리는 얘를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수와 결합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레고 블록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차가 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질 것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단백질의 형성인데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은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것이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면 원래는 아미노산이 두 개가 있는데요. 아미노산의 일부들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일부들을 잘라내서
요 일부를 잘라낸 거를 결합해서 얘네 둘을 결합해서 물을 만들고요. 그럼 잘린 부분이 있겠죠. 잘린 부분들을 이렇게 결합하면 이 부분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탈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탈수, 우리 몸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탈수, 물이 빠지는 거라서요. 일정 이상의 수분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탈수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고요. 물이 빠져나온다. 뭐 탈수기라는 표현도 있죠. 그리고 어떤 물질들을 결합한다? 자, 그럼 결합하고 나면 요만한 아미노산인데 이제 이게 한 덩어리가 됐잖아요. 더 커졌죠. 그래서 중합반 이라고도 부릅니다. 탈수 축합 중합반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한 문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둘이 결합하면 물이 하나 나옵니다. 물이 하나.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아미노산 또다시 붙이면 물이 하나 더 빠져나오겠죠. 만약 하나를 더 붙이면 물이 하나 더 빠져나와서 무슨 얘기냐? 아미노산 세 번째 거를 결합하면 결합 과정에서 여기에 하나의 결합이 더 생기는 대신에 이 결합 과정에서 물이 하나 더 나온다라는 얘기죠. 하나 더 붙이면 이 과정에서 물이 하나 더 나올 겁니다. 두 개를 결합했을 때 물이 하나 나오는데 세 개 결합하면 물이 두 개, 네 개 결합하면 물이 세 개 나온다라는 얘기죠. 만약 100개를 결합하면 99개의 물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 분자가 몇 개 나온다를 확인하면 아미노산이 몇 개 결합했구나 대충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펩타이드 결합으로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된 것. 여기에서 폴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폴리라고 하는 표현은 길게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슬 구조로 길게 연결된 것을 우리는 폴리라고 부릅니다. 폴리. 그래서 뭔가 쭉 연결된다? 그럼 폴리자 붙여주면 됩니다. 폴리 모시기.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가 사슬로 쭉 결합되어 있다. 폴리에틸렌, 에틸렌이 사슬 구조로 쭉 결합되어 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사슬 구조로 쭉 길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폴리는 전미사입니다. 앞에다 붙여주는 거고요. 펩타이드 결합으로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된 것을 우리는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이루면 그 녀석을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폴리펩타이드가 단백질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자, 단위체를 이용한 물질의 형성 두 번째인데요. 핵산입니다. 핵산. 자, 핵산의 단위체. 단위체는 블록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블록들을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핵산이라고 부르는데요.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인산이 바깥쪽에 있고요. 인산과 연결시켜주는 당이 안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당을 기점으로 염기성 물질이 하나 결합된 것입니다. 염기성 물질이.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하면서, 그래서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하면서 연결된다. 무슨 얘기냐? 요것이 블록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블록이고요. 얘가 블록이고 얘가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와 이렇게 결합하겠죠. 이렇게요. 이 블록들을 결합할 때 결합규칙에 있어서 하나의 당과 다른 녀석의 인산이 이렇게 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씩 밀려나면서 결합하겠죠. 그러다 보니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결합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선구조라고 부르죠. 나선구조. 나선구조 하니까 그거 생각나는, 혹시 그랜라간이라는 나선의 힘 뭐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나선 구조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핵산의 종류인데요. 핵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DNA 그리고 RNA 이렇게 두 가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이게 RNA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DNA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차이인데요. DNA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긴 사슬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얘 두 가닥입니다. 두 가닥이 꼬여 있는,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중나선 구조. 자, 그리고 RNA인데요. RNA는 단일 가닥입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DNA는 보다 안정적이고요.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RNA는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바꿔 얘기하면 변이가 쉽게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돌연변이가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당의 종류가 다릅니다. 디옥시리보스라고 불리는 당을 이용하는데 RNA는 리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염기성 물질의 종류도 다른데요. DNA 염기성 물질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타이민입니다. 타이민, 뭐 티민이라고도 부르고 티아민이라고도 부르고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타이민이고요.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표기가 살짝 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RNA의 구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유라실입니다. 유라실. 그래서 얘 하나가 다릅니다. DNA에는 타이민이 들어가 있고 RNA에는 유라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RNA는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DNA와 RNA 중에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걸로 저장해 놨다가 우리 단백질이 필요하다? RNA를 만들어내서 이 RN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사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주요 저장, 복사본 두 가지 다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DNA 역시 RNA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산, 당, 염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요거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요거 하나 역시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죠.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리우는 물질이 이렇게 쭉 사슬 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면 앞에다가 폴리자 붙여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사슬 구조를 우리는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요. R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입니다. 그에 반해서 DNA는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꼬여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안쪽에 알파벳이 표현되어 있는 이 녀석들을 우리는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염기 4종류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염기 4종류. 결합규칙이 있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염기성 물질들끼리 맞출 겁니다. 염기성 물질들끼리 짝을 이룰 건데 우리 DNA 염기성 물질은 4가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결합에 짝이 있습니다. 우리 DNA도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빨리 짝을 찾으셔야 돼요. 그 짝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학교에서는 찾기가 좀 힘든 환경이죠. 자, 짝은 이렇게 됩니다. 아데닌은 반드시 타이민과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타이민과만. 자,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토신 역시 마찬가지로 구아닌과, 타이민 역시 아데닌과만 결합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A이고요. 얘는
T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에 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건데요. 상보성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DNA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DNA의 구조에 나타나는 규칙성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뭐 전체 모양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이겁니다. 전체 모양 두 가닥이 나선형 모양을 이루며 꼬여 있다. 두 가닥에 폴리 뉴클레오 타이드가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거고요. 폴리뉴클레오사이드의 연결 부위는 염기가 이거 아니군요. 다음이군요.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부위가 연결된다라는 거고요. 염기결합 규칙, 요거네요. 염기결합 규칙. 염기와 염기가 결합하는데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A는 반드시 T랑만, 아데닌은 타이민과만, 사이토신은 반드시 구아닌과만 이렇게 결합한다. 그래서 이 결합을 우리는 상보적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AC 결합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AG 결합 역시 존재하지 않고요. CT나 CG 결합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결합 규칙이 있기 때문에 DNA가 안정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그림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A랑 T가 결합돼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C가 나타나 있다. 그러면 얘는 결합 안 되죠. 그래서 얘를 다시 T로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보적 결합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서 바뀌지 않는 이상 잘 변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얘는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A인데 얘가 T로 바뀌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변화가 쉽게 나타나는데 얘는 이런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DNA는 안정적이고 RNA는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DNA 모형의 염기서열을 써보고 다른 모둠의 염기서열과 비교해보자 라는 건데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언젠가는 등교를 하겠죠. 뭐 이게 온라인 수업으로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거니까요.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면 실제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등교 수업 이후에 수행평가로 실시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안내를 할 거고요. 여러분은 그때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책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교과서랑 필기구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측에서 제시를 할 건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은 장비빨이다. 게임도 장비빨. 그래서 현질하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 장비 쓰는 게 좋다라고 하면 개인 장비를 이용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 풀, 가위,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정도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책만 덜렁덜렁 들고 와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수업시간,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시간에 수행평가로 실시할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DNA 모형 관찰 역시 그때 수행평가와 함께 결과지 제출하면 될 거고요. 요거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체를 이용한 물질 영상인데요.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가 다양한 순서를 결합하여 정확히 얘기하면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의 염기서열이 배열되는 거겠죠. 이 염기서열에 의해서 다양한 DNA가 만들어지고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른 단백질을 만들고, 이 단백질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종이지만 우리 요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이 염기서열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단위체를 조합하면 적은 종류의 단위체로도 다양한 구조의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생명체, 복잡한 생명 형성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근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효소라든가 다른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전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많은 물질들을 하나하나 다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체를 활용해서 적은 숫자 4개, 꼴랑 4개죠. 4개의 단위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었고요. 아미노산은 20종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전물질이 어떻게 유전 정보를 결정하는지 이 내용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DNA와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각각 무엇인가? DNA를 구성하는 것은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DNA고요.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단위체였습니다.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의 구조를 굳이 볼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아미노산.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여기에 있는 R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기고, 이 작용기가 20종 있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양쪽 부분을 이용해서 다른 아미노산과 결합해 나가는 건데요. 요거는 아마 등교 수업이었다면 다뤘을 건데, 원래는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 그냥 구조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형성인데요. 수많은 아미노산이 여기 나와 있죠? 힌트.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형성한 폴리펩타이드. 폴리라는 건 수식어라고 했습니다. 긴 사슬 구조로 연결된다. 펩타이드 결합이 사슬 구조로 연결된다. 펩타이드 결합도 좀 볼까요? 얘가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얘가 우리 앞서서 봤던 것 중에 여기에서 이제 얘 잘라버리고 얘 잘라버리고 남는 녀석들 결합한 게 펩타이드 결합이라서요.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구조는 이 펩타이드 결합에 연결돼서 단백질을 형성한다라는 거. 자, 핵산의 형성인데요. 수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된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이고 RNA는 단일화작이다.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 순서에 따라서 염기서열이 달라져 DNA마다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단위체가 결합하여 물질이 합성될 때의 장점을 설명해 보자라는 건데, 단위체 간단한 블록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결합하다 보니 적은 숫자의 물질로 다양한 종류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자, 스스로 해결하겠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단위체를 조합하여 큰 물질을 만드는 예를 조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조사해보시면 됩니다.
자, DNA 분자 구조를 밝히는 데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기여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업적을 조사하여 인포그래픽을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역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시간에는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